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중국 화웨이의 기세가 참 무섭습니다. 미국의 규제를 뚫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려한 부활을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엔비디아 제품에 견줄 만한 인공지능 반도체 칩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10월 화웨이 AI 칩이 나오면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최근의 중국 경제 동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규제한 게 지금 3,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은 줄 알았는데 무슨 엔비디아 수준의 제품에 견주는 인공지능 칩을 곧 내놓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칩을 언제쯤 어떻게 내놓는다 어떤 칩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뭐 잘하긴 하는데 네.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그 제재 받기 전에 전 세계 그 디자인 설계하는 회사 탑10 중에서 한 7위 정도 하는 회사가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화웨이의 자회사입니다. 하이실리콘.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는 개발을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웨이가 뭐 만들었다고 하는 게 어센드 910C라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중국의 뭐 월스트리트 저널 얘기는 비슷하다. 그러는데 문제는 어떻게 벤치마크를 했는지 엔비디아의 H100과 성능이 비슷하다. 근데 벤치마크 결과는 발표를 하질 않았고요. 예. 이제 카더라죠. 카더라인데 카더.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보다도 한 단계 낮은 게 이제 910B라고 하는 건데 910B. 예, 이게 이제 동급의 이제 예를 들면 그 엔비디아하고 비교하면 성능이 한 80%? 그 정도로 이제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데도 아쉬운 대로 쓸 수 있다. 예.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 있고 예. 그래서 뭐 이게 정말 경쟁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없으니까 이 없으면 이 몸으로라도 한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것하고 이제 양산을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개발과 양산은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910B 같은 경우도 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율이. 100개 집어넣었을 때 한 10개 정도 나오는 정도. 그래서 그것의 이유는 지금 이제 뭐 그 반도체 공정으로 얘기했을 때 뭐 10나노, 7나노, 5나노 얘기를 할 때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나노의 기술을 쓰는 칩을 이제 만들지만 물론 TSMC가 만들어주는 건데 예. 지금 중국은 그게 안 되니까 7나노 정도로 만들어요. 7나노. 그렇죠. 근데 7나노 정도를 하려면 이제 EUV라고 하는 거를 장비를 쓰면 한 방에 그냥 바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극자외선 장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극자외선 장비를 미국이 제재를 하는 바람에 ASML이 공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DUV라고 하는 거를 울트라를 갖다가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사진을 한 장만 찍으면 바로 되는데 네 장을 겹쳐 찍어가지고 모아서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 분량도 높은 거죠. 수율이 낮군요. 그렇습니다.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식칼신공이라고 얘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회칼로 한 번에 썰면 되지만 회칼이 없다가 보니까 식칼 갖고 여러 번 썰어서 회를 얇게 가져가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회칼은 잘 드는 회칼 대신에 잘 안 드는 식칼을 쓰더라도 엔비디아를 지금 쫓아가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도 왜 중국에는 아주 최첨단 칩이 아니라 조금 낮은 단계의 칩을 팔잖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에 팔고 있는 건 어떤 칩인데 그 칩하고 지금 화웨이가 개발했다고 하는 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H20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국이 규제하고 있는 그거를 제외한 거를 한 게 H20인데 예. 요게 이제 H100하고 비교를 하면 성능이 한 7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7분의 1. 예,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다 빼고 예.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성능은 굉장히 낮은 거를 쓰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건데 요거를 이제 여러 개를 연결을 했을 때는 한 성능이 한 50%까지 올라오는 정도. 예. 그래서 원래 그 엔비디아 제품에 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은 한 50% 정도까지 따라올 수 있다 절반. 네. 그게 지금 사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재미난 것은 그러면 이제 제재를 받은 엔비디아가 중국에 이걸 못 팔아야 돼서 매출액이 늘지 않아야 되는데 네.
금년 1, 4분기를 보면 그 엔비디아의 그 대중국 매출이 57%가 증가했어요. 아, 증가했어요. 규제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중국 매출이.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저게原因이죠? 결국은 이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이 먼저 사는 거죠. 또 이제 제재할 줄 모르니까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자체의 수요도 이제 늘어난 거죠. 아, 중국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엔비디아의 그 1, 4분기 판매 증가율이 예. 305% 가까이 됩니다. 3배 가까이 늘었고, 근데 주로 미국에서 많이 늘었고, 예. 중국은 그보다는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낮은 그레이드를 팔다가 보니까 이제 57% 아마 143은 저건 좀 오타고요. 아, 그래요? 57%가 늘었습니다. 50%. 그 대신 이제 점유율을 보면 한 25% 가져가던 점유율이 이게 금년 1, 4분기에 70% 가까이 늘더라도 점유율은 한 10%대로 한 반으로 떨어졌고, 떨어졌네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미국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여튼 뭐 엔비디아의 그래도 규제를 받으면서도 중국 수출은 늘고 있습니다만 화웨이가 맞으면서 큰다고 좀 미국이 막 때리니까 뭔가 좀 맞으면서 조금씩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좀 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까? 화웨이가 어떻게 이 규제를 그렇습니다. 뚫고 그게 이제 그 제재 역설인데 정말로 완전 봉쇄를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적이 누구냐 그러면 사실은 미국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제 그걸 완전히 끊었을 때 전 세계 시장의 한 30%에서 40%를 포기해야 되니까 예. 이제 그걸 로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첨단이 아닌 것은 이제 허용해 줘라. 그게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하웨이 같은 또 SMIC 같은 반도체사들을 완전히 이제 좌초시키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최첨단 칩에 관련해서 또 알아봐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첨단 반도체를 개발했다는 건 좋은데 그걸 만들려고 하면 이 엔비디아의 칩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HBM이라고 하는 HBM, 네. 그렇습니다. 그 메모리가 같이 붙어야 돼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미국이 또 규제를 하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것은 HBM은 이제 한국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국산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아, 이것도 중국이 자체 생산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최첨단 제품을 개발한 건 좋은데 그다음 거기에 같이 붙어가야 되는 메모리가 없어서 이게 절름발이가 될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미국이 이번에 제재를 뭐 하기는 했지만 엔비디아가 삼성 제품을 HBM을 아직 승인을 안 해줬었어요. 퀄리피케이션이. 그렇죠. 아직 품질 검증을 통과를 못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단계 제품은 이번에 통과가 됐다고 어젠가 아닌가 뉴스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미국 제품에 쓰는 게 아니고 중국산 제품에 삼성 걸 쓰겠다. 아, 중국 수로 수출하는 제품에 삼성을 쓰겠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레이드가 낮은 거죠.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하웨이가 최첨단 제품을 개발을 했지만 문제는 HBM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우한신신이라고 하는 중국 안에 메모리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2026년 정도에 HBM 한 3 정도, 네. 그 정도를 국산화하겠다. 이제 그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GPU 칩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거기 같이 따라가는 메모리도 같이 지금 국산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상당히 좀 쫓아오고는 있습니다만 쫓아가는 길이 버거운데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하웨이 뭐 이 스마트폰 보니까 정말 놀랍게 뭐 7나노 칩을 벌써 쓰는 스마트폰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 보면은 미국 시장 점유율도 화웨이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그건 아니고요. 하웨이 제품 같은 경우 미국에 팔 수 있는 거 중국 안에서 예. 이제 그 7나노 이하를 완전히 규제를 했기 때문에 하웨이가 핸드폰 사업을 접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이 DUV 장비를 써가지고 7나노를 이제 SMIC가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중국 안에 팔다가 보니까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니까 이게 중국 내수 시장 점유율이 그렇죠. 계속 그것만 갖고 이제 예. 올라가 버린 거죠. 세계 랭킹이. 네. 자, 이 뭐 화웨이에 쫓아오는 미국 엔비디아를 쫓아가는 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화웨이의 그 실력 이어서 중국 경제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부진이 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중국의 7월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됐죠. 소비, 생산 좀 안 좋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금 나아진 걸로 나왔습니다. 나아진 걸로? 그래서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이제 GDP 뭐 기여도가 한 60%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지난달에 소비가 한 2% 정도, 그 경제 성장률은 뭐 이제 5% 되지만 소비가 한 2%밖에 안 나와서 이게 이제 성장률을 까먹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8월달에 이제 서비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8월에요. 서비스. 네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면 중국의 교육주 또 이제 음식료, 관광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중국 2021년에 가외 교육을 한꺼번에 다 폐지를 시켰었어요. 우리 과외를? 80년대 신군부가 했던 예, 과외 것처럼. 금지시키듯이. 그래서 교육주가 폭락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교육주가 폭등을 하는 이유가 가외는 안 되고 직업 교육, 직업 교육. 그렇죠. 성인 교육 이거는 더 해라. 뭐 학원 같은 형태. 그렇죠. 그 학원을 이제 그 대학 들어가는 가외 말고 아, 예를 들면 기술 교육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장려를 하는 바람에 예. 그게 큰 수혜를 입을 거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고 예. 그래서 지금 저 차트가 잠깐 나오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파란색으로 제가 색칠을 칠해놓은 부동산 투자만 빼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 위로 올라왔어요. 부동산 투자만 그렇습니다. 빼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소비 같은 경우도 보면은 2%에서 약간이지만 2.7%로 7월 달에는 올라왔고 아마 8, 9월에는 아마 정부가 이제 소비 촉진책을 아주 세게 쓰기 때문에 아마 이 숫자가 더 위로 이제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부동산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제 부동산이 가격은 뭐 빠진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좀 다행스러운 거는 네. 재고 면적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재고가 네. 그렇죠. 부동산 재고가 이게 이제 사상 최대로 많았다가 최근 한 2, 3개월 사이에 그 차트를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네. 조금 줄어드는 시그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재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조금씩 줄어든다. 조금 팔리고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그리고 그 예금 그 순증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이 돈을 최근 3년간 계속 풀었는데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만 작년 7월 달 같은 경우는 은행 예금 순증이 한 30조 위안. 이게 어느 정도냐면 GDP가 120조니까 GDP의 4분의 1 되는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서 안 나온 거죠. 은행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소비도 안 되는데 예. 요 그 은행 예금 그 순증가가 네. 요게 최근 넉 달 동안 계속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서 순증이 부동산 재고가 줄고 그 현금이 이게 은행에서 빠진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요게 저점 매수 부동산의 가격 하락의 메리트 때문에 이제 돈이 조금 움직이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시그널이 이번 7월 달에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부동산 가격은 좀 여전히 좀 낮은 상태지만 거래가 좀 일어나면서 뭔가 좀 재고가 줄어들고 그 재고를 은행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은행 예금이 좀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최근에 뭐 중국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다. 뭐 이게 어느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까? 뭐 이분 해외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했다는데 그렇게 많이 빠져나갔습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이? 그래서 약간 그게 이제 오해가 있는 것이 이제 언론의 뉴스에 보면 FDI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돈 빼갔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지금 국제수지균형표 상에서 자본 계정에서 네. 거기서 FD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본 계정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저건 이제 주식하고 채권에 들어온 돈이 빠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FDI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린필드 투자 공장 지어서 그렇죠. 이제 하는 건데 요거는 자본 계정에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그 두 분기 전에도 마이너스가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 두 번째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가가 떨어진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환율이 절하가 되다 보니까 이제 평가 손 요것 때문에 이제 돈을 뺀 거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린필드 투자를 봐야 되는데 그린필드 투자라는 게 이제 중국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그렇죠. 뭐 이런 제조업 투자를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민은행이 우리 같은 한국은행이 짓게 하는 자본 계정이고 그 상무부에서 직접 투자를 얼마나 했냐를 이제 보면은 네.
요거는 작년 이제 7월 달까지가 1,071억 달러가 투자가 들어왔는데 네. 금년에 701억 달러가 왔어요. 그래서 34% 정도 마이너스가. 근데 투자가 전년 대비해서 그만큼 줄어든 것이지 외국인들이 공장 다 팔고 나갔다 이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 1,000명이 투자하러 왔다 그러면 금년에는 700명이 투자를 하러 온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그 오해가 있었고. 그러네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돈이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다 빠졌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보면 외환 보유고가 줄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줄었냐를 놓고 보면 지금 이게 그 작년에 그 최저점일 때가 보면 2020년 10월 달에 3조 1천억 정도였는데요. 네. 지금 3조 2,564억입니다. 그래서 1,500억 달러 정도 더 늘어났어요. 외환보유액이 늘고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자본시장에서는 일부 돈이 빠졌더라도 이제 무역이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조금씩 계속 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 외국인들이 돈 다 빼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자극적인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외국인 직접 투자, 그러니까 공장을 짓거나 뭐 기업을 세우거나 하는 게 완전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중국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다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FDI인데 그런 건 실제 늘지는 않지만 그렇죠. 여전히 투자는 일어나지만 전에 비해서 투자 규모가 좀 적었던 거지 순유출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순유출은 자본시장, 증시, 주식이나 채권 쪽에서 좀 많이 좀 일어났다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빠졌어요? 주식시장에서 그림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증시에서는 지금 3개월 연속 그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그 사이에 한 3개월은 순매수를 했고 근데 이게 이제 다 나간 거냐를 봐야 되는데 네. 고점 대비 한 10% 정도 증시에서 자금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쭉 매수를 하다가 네. 한 달 순매도를 지금 했고 그래서 그 고점 대비해서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한 14%, 네. 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은 뭐 증시에서는 아직도 들어온 돈의 90%가 남아 있고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86%가 들어온 돈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여튼 증시에서는 자본이 조금 이제 빠졌는데 좀 뉴욕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면서 요즘 조금 좀 변동폭이 좀 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상승폭이 꽤 많았는데 중국은 혹시 중국 증시에서는 이런 빅테크 미국의 뉴욕 증시의 빅테크처럼 뭔가 주도하는 업종이라든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책 수혜제를 봐야 되는데 중국은 뭐 7월 7, 8, 9 더울 때가 전통적으로 계절적으로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더울 최근 때? 10년간을 보면 이제 네. 8월 달, 9월 달이 계절성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중국이 그 거래 대금이죠. 네. 이게 지금 최근 4년 중에 최저가 이제 어젠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래 거래량 대금이. 바닥이 지금 나온 상태고. 예. 그래서 앞으로 뭐를 좀 주목해야 될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반등을 한다고 하면 성장주 성장주. 지금 예. 뭐 차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삼중전 그 네. 지난 7월에 했던 삼중전 이후에 그 16기부터 시작해서 최근 이제 뭐 한 20년 사이를 보면 네. 삼중전 한 것이 바로 T0라고 하면 네. 한 번을 빼놓고 나머지는 대략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서 주가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삼중전에서는 그 신성장 전략 뭐 이렇게 해서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을 주로 냈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수 소비 때문에 정부가 내수 소비 정책을 같이 냈어요. 그래서 첨단 산업 플러스 소비주 네. 이제 요게 아마 주목할 만한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화웨이의 전략 그리고 중국 경제 동향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